안 찍었어? 자, 가봅시다. YBM 박준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영어 1과 후반부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던 애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내용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나왔었어요. 그 방법은 목표를 적으라라는 것이었었죠. 고달드라는 사람이었었나요? 누가 나왔었었는데 맞네요. 고달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없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떻게 돼? 아, 하긴 저기 이거 시험 범위이신 분들만 있으시면 되긴 합니다. 가은이 있지? 오케이, 있죠. 됐군요. 네, 들어가 봅시다. 소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 off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외워놓으십시오. 전체 다 나올 거니까요. 우리가 pay off를 안 외우면은 pay, 뭔가 돈을 지불하다라고 느낌이 와요. 그렇죠? pay off는 한 단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과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배우시면 좋겠고 뭐 효과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pay off는 한 단어 처리하시고 소제목에 보면은 주어를 보시면 enthusiasm이 나와요. 그쵸? enthusiasm은 이것도 외워놓으실 단어입니다. 전부 다 열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당신의 열정은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열정은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은 ca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주어는 요 친구인데요. 그 뒤에 있는 친구가요. people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럴 수 있나요? 오로지 이런 사람들만 됐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unusual talent입니다. talent는 재능이란 뜻이고요. unusual은 안 외워도 돼요. 지난번 현승희 교과서에 나왔었죠. usual은 평범한. 어는 반의어가 되죠. 평범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독특한이란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이란 뜻이니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것도 말이 조금 이상하면 특별한으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페셜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말이 훨씬 이쁜가요? 오로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이룰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Certainly not. 분명히 아닐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무엇인가 이루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발명가래요.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이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어떻게 말을 했었나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Genius, 천재는 무엇이냐면 1%의 영감과, 자, 이 말 들어봤어요? 여쭤봐야지. 진혁아, 이거 명언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0%의 맞아요. 정확합니다. 다 알고 계셨네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perspiratio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울까요? 전부 다? 일단 원형은 뭐냐면 얘들아 perspire인데요. perspire가 무슨 뜻인지 꼭 외워야 돼요. 이 친구가 뭐냐면 땀을 흘리다예요. 그러면 다시 땀을 흘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서 perspiration은 가은아 이거의 명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땀이죠. 그러면 99%의 땀이다? 보통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나요? 뭐 여름철을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perspiration은 노력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래서 진혁이가 99%의 노력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노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마. 죄송합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99%의 노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노력을 하면 됐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요지에서 강수진 씨가 바로 그러한 사례죠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강수진 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시험범위이신 분들은 여기서 내용이 틀어지게 돼요. 우리 전에 나왔던 고다드라는 사람은 꿈을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꿈을 적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강수진 씨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도 현승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제 우리는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트입니다.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세요. 강수진 씨는 fell in love라고 얘기해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과 사랑에 빠졌나요? 발레와 사랑에 빠졌죠. 언제요? At the age of 14. 14살의 나이로 발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A very late start for 블라블라블라. 그 14살이라는 나이는 매우 늦은 시작이었대요. 여기까지 한번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피아노나 미술 같은 경우는 물론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발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술 분야는요 일찍부터 시작해요. 14살은 매우 늦은 시작이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요? 배운 거 나오죠? anyone who에게 있어서는 매우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desire. 이게 욕망이란 뜻도 있지만 바라다라는 원트의 의미도 있긴 해요. 원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늦은 시작이었대요. 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얘들아 이거 계속 나오는데 outstanding. 뛰어난이란 사람, 뛰어난이란 의미거든요. 뛰어난, 능숙한. 쉽게 외워볼까 주연아? 스탠드가 서다란 뜻이 있어요. 그쵸? 아웃은 밖으로라는 계열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앉아있고 저는 지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웃스탠딩은 뭐 독특한이란 뜻도 있고 뛰어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겠지만 영어적인 개념에서는 제가 여기 앞에서 서 있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적인 부면에서만입니다. 그래서 outstanding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at the art. 예술 분야에서 뛰어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14살이라는 나이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At the age of 16. 내용 잘 보라 그랬죠? 16세의 나이로 강수진 씨는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나요?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거 여러분 단어장에 나왔었죠?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 들어갔는데 where?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렇게 되네. 배운 거 기억하시죠? 관계부사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처음에는 강수진 씨가 매우 anxious 했대요. 뭐 불안한이란 뜻도 있겠죠? 긴장한이란 뜻도 있겠고요. 모나코 왕실 발레 학교에서 그녀는 매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다른 학생들은 performed, 수행했거든요. 어떻게 수행했나요? 훨씬 더 잘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강수진 씨보다 훨씬 더 잘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래요. 그렇죠. 발레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14세의 발레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발레는 6살, 7살 때부터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나코 로얄 왕실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강수진 씨보다 훨씬 더 잘했겠죠? 강수진 씨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To master the necessary skills네요. 마스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뭐 대장이나 잘하는 사람을 마스터라고 불러요. 그쵸?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마스터일까요? 마스터는 숙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 숙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그냥 마스터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마스터했죠? 필수적인 기술들을 숙련하기 위해서 강수진 씨는 연습했습니다. 15시간을 하루 동안 연습했대요. 됐어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9시간 정도는 휴식 시간이었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 나머지 15시간 동안 연습했대요. 그녀의 열정은, 이게 열정이 맞죠?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우리 나은이는 15시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서 태권도 좋아하시잖아요. 15시간 동안 태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열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무엇을 향한 열정인데요? 발레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practice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The moves. 여기서는 그냥 뭐 발레의 움직임이라고 해도 괜찮아, 하랑아. 발레의 동작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수백 번, 심지어 thousands of times, 수천 번 연습하게 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녀가 수행할 수 있었을 때까지. 퍼펙트인가요? 잘못 봤네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각각의 움직임, 쉽게 말하면 그 발레의 동작 하나하나 있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때까지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그 발레의 동작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뭐가 누리야? 바로 발레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1985년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이 단어 나왔었을 때 얘들아 외워놓으라 그랬었어요. 그녀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란 뜻이고 모르면 꼭 외우시고요. 강수진 씨의 지속적인 노력이 helped, 도왔습니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도왔을까요? 우승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엇을 수상했을까요? 그랜드 프라이즈입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은 하영아, 그랜드는 웅장한이란 뜻이거든요. 멋진 상, 그게 아마 최우수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멋진 상이니까. 최우수상을 1985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유명한 국제적인 대회에서요. 어디? 뭐 로잔이란 곳인데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수진 씨만큼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강수진 씨는 늦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학생들보다 밀렸어요. 그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시간 동안 하루에 연습을 했고요. 바로 그녀의 열정이 발레 동작 하나하나를 수백 번, 수천 번 동안 연습하게 했어요. 언제까지?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을 때까지요. 결국에 1985년에 보면은 유명한 전 세계적인 대회,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숨어있는 문법 좀 봅시다. 저는 먼저 이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알고 있죠? help라는 동사는 중학생 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더라? 아르마? 그렇죠. 투부 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배운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건 어때요?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문장을 보면은 made her practice가 되는데요. 혹시 이 친구는 to practice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여쭤볼게요. 시연이한테 여쭤볼게요. 시연아, 여기서 practice는
to practice로 바꿔 써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made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끌고 나와야 되는데 기억하니? 여기서의 help의 이름이 뭐였을까? 현승아, 얘 뭐라고 불러? 준사역동사입니다. 준사역동사 할 때 준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는 반만 사역동사래. 느낌 잡았습니까? 반만 사역동사니까는 서영아,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맞죠? 원래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을 끌고 오죠. 맞죠? 반만 사역동사니까 진서야, 동사 원형 끌고 나와도 되고, 투부정사 끌고 나와도 돼. 성격은 반만 있어. 그러니까 5대5 성격이고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where. 관계부사 맞죠? 장소의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서한테 여쭤볼까요? 진서야, 발레 학교요. 장소 느낌입니까? 시간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where로 잡았네요. 그쵸? 별거 아니에요. 안녕 지각생. 어쩌다가 늦었어요? 아, 세상에나 마상에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괜찮아. 뭘 죄송입니까? 근데 나한테 카톡은 했니? 한 시간 정도 걸려. 아, 예,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볼까 했더니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다. 전부 다. 잘 봐봅시다. 우리 이거 비교급이라고 부르죠. 그쵸? 근데 그 앞에서 비교급을 꾸며주거든요. 전부 다 나와요. 모든 학교에서요. 고3 때까지 나온다. 비교급은 대체적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돼요. 물론 명사도 될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활용해요. 그럼 나 여쭤볼게요. 누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냐라는 거예요. 누가 형용사냐 부사를 꾸며줍니까?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진혁아, 누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줘요? no.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는 거 누구지 나은아? 부사예요, 부사. 그쵸? 얘를 따로 빼야 됩니다.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정해져 있어요. 다 나올 거라 그랬어요. 비교급 강조 부사예요. 그래서 저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강부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요. 잘 봐. 비교급만 강조해줘요. 여기 보면 이하 붙었으니까 나름아 비교급이 맞습니다. 비교급 강조 부사에는 누가 있냐면 방금 거기 나와 있는 파가 있고요. 혹시 또 뭐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much 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또 뭐 있나요? 또? a lot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even 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 하나? 그렇지. 아, 잘했다. 야, 니네 선배들보다 더 잘한다. 너네 선배들은 지금 다 외웠어요. 지금. 이제 다 외웠어요. 작년에 안 외우다가. 진짜야. 얘네들은 뒤에 비교급을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more를 달고 나오거나 ER 구조를 달고 나오면서 바로 앞에서 비교급을 꾸며줘요. 해석 어떻게 하죠? 방금 써놨죠? 훨씬. 이렇게 써놨었죠? 결론부터 얘기해 줄까요? far much, a lot, even still.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나올 거고요. 제가 한동안 연습시킬 겁니다. 근데 대답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대체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정노야? 이거 말고 much 나와도 되고 even 나와도 되고 a lot, still 다 나와도 돼. 근데 눈속임. 첫 번째는 much하고 many 이렇게 나와요. 그럴만하다. 그럴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수량 형용사의 개념이 있죠. 형용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받아주냐,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아주냐. 그때는 많은이란 뜻이죠. 뒤에 명사가 나올 때를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데요. 비교급 형용사. 이게 첫 번째 눈속임입니다. 멋지냐 맨이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얼라시냐 얼라노브냐. 되게 치사하지 않아? 오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느낌 아닙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베리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 베리는요. 얘의 조건이 뭐냐면 얘는 원급을 꾸며줘요.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형용사나 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비교급이죠. 비교급. 원급이 뭐냐면 원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ery 다음에 sad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쵸? 매우 슬픈. 이게 원래 형태죠. 원래 형태를 꾸며줄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more sad 이렇게 나오면 비교급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런 경우라면 very가 아니라 much의 계열 still, even, far, a lot 이 친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뢰는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고2 선배들은 이제 다 외웠거든요. 이번에 다 외웠더라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대답 나올 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대답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진짜 놀랐어요. 이거 웬만해서 다 알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많은 학생들이 잘했어요. 이건 칭찬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비강부라고 부를 거고요. 나중에는 얘네들의 모양이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그리고 고2 때는 가은아, 고2 때는 멋지 말고 또 다른 애도 뭐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nyone who. 나 일단 여쭤보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복합관계 대명사였어요. 그쵸? 복합관계 대명사는 쓰임에 따라서 명사절과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명사절일 때 바꿔 쓰는 거랑 부사절일 때 바꿔 쓰는 거랑 모양이 달랐어요. 그쵸? 노메러 이게 부사절의 느낌이었죠? 일단 여쭤볼까요? anyone who가 한 단어로 묶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라는 거예요.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묶으면 뭐가 되죠? 누가 돼요?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묶으면? whoever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whoever요. ever가 합쳐져서 복합관계 대명사 맞죠? 배운 겁니다. 진혁이하고 진서는 그날 못 나오셨었고 나머지 분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였어요. 다시요. 그쵸? 그러면 정말 복합관계 대명사가 anyone who로 바뀌려면 명사절이어야 되죠. 그러면 정말 명사절이 맞나요? 그걸 증명하면 돼요. 그쵸? 주어 자리는 아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새끼 뒤에 있네. 아, 그럼 된 거예요. 그쵸? for 뒤에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요. 그쵸?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니까 여기서 whoever는 명사절이 맞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대체적으로 2학년 때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봐봐봐. 툭 하고 등장했죠? 지난번에 뭐 나왔었냐면요. 현승희 교과서였나? 현승희 거에서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나왔었나요? 콤마 왜요? 그쵸? 진혁이 거에서는 뭐 나왔었죠? 진혁이 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을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쓰는 걸 다시 한 단어로 바꿔 쓰는 게 나왔었거든요. 기억하니? and they 그 표현이 있었죠. 봐봐봐. 2학년 때부터 주로 나온다고 하는 애들이요. 1학년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앞당겼던 거 잘했죠? 다 등장하니까요. 네, 여기까지.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과정을 내용 속에 머리에 잘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강수진 씨가 위대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중요했었죠. 그 하나하나의 과정 잘 보시고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커트로 한번 가봅시다. 강수진 씨의 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발가락이에요. 강수진 씨의 발가락들은 어떻게 됐냐면 아웃 오브 쉐이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외우는 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쉐이프가 모양이에요. 그쵸? 아웃이라는 거는 약간 밖으로 나간, 벗어난이란 느낌 맞죠? 그러면 쉽게 보면은 정로야 모양에서 벗어난이란 뜻이거든요. 모양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발가락이 어떻게 됐냐면 모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가락이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생기지 않았고 고유한 자리를 다 벗어났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럼 발가락이 조금 닫혀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유추를 하면서 들어가 보자고요. 듀트, 뭐 때문에? 이거 알지? 지난번에 했었던 거. because of 표현이요.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현승이하고 윤서는 없었을 거거든요. because of 바꿨을 수 있는 표현들이 쫙 있었던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뭐 때문에 발가락들이 뒤죽박죽 되었을까요? 긴 시간들, 무엇에? 고된 일 하면은 노력이라고 하면 돼, 누리야, 노력. 노력의 긴 시간 때문에 강수진 씨의 발가락들은 많이 제자리에서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 할 때요, 지금 제가 보여줄 수가 없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발바닥으로 서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발레리나들은 발등으로 서 있는 거 알아요? 신발 이렇게 신고 있고 이렇게 발등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이 계속해서 눌리게 돼요. 혹시 그 모습이 좀 그려질까 합니다. 주변에 발레리나이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정로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정로가 여기 나와서 발등으로 한번 서볼까요? 저도 잠깐 지금 서 있는데요. 이거 한 발로 해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5시간 동안 연습했대잖아. 그럼 발가락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한번 나와서 해봐.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발가락들이 뭐처럼 보일까요?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요. 비록 그녀의 발가락이 좀 못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왜? out of shape래 하영아. 발가락들이 좀 어긋나 보이고 뒤죽박죽 생겼나 봐. 아무래도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her toes를 의미해요. 그녀의 발가락들이 무엇이다? 더 플러스 st. 최상급이네. 가장 아름다운 핏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쉬워서 그치? 여러분 foot은 발의 단수형이죠? 그럼 fit은 발의 복수형이죠? foot으로 바꿨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주어가 지금 복수 계열이지 않습니까? 강수진 씨의 발 하나만 그렇게 생겼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멋진 것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수진 씨께서는 has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put 쏟아 부으십시오. 모든 것을 쏟아 부으세요. 무엇에? 여러분의 에너지의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목표에 쏟아 부으십시오. 활력을 어디다가 쏟아 부으래요? 여러분의 목표에다가 쏟아 부으래요. 됐습니까? 근데 그 목표는 뭔데요? 됐죠? That you. 주어는 있습니다. 그럼 주관대는 아니에요. achieve. 성취하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보인다라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죠? 문장에서 생략을 시켜도 어색하진 않아요. 맞죠? 여러분의 활력의 모든 것을 목표에다가 쏟아 부으십시오. 그게 어떤 목표죠?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에 여러분의 활력을 쏟아 부으십시오. Success, 성공이라는 것은 comes, 오게 됩니다. 여기 말 좀 멋있어요. 성공은 언제 오는 줄 알아요? 오로지 이것으로만 성공은 와요. 무엇으로 오게 될까요? 바로 결과로서만 오게 됩니다. 그건 어떤 결과인데? 말 멋있어. 긴 과정, 그리고 painful. pain이 고통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풀이 돼서 형용사가 됐어요. 긴 과정과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만 성공은 오게 됩니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수진 씨의 내용이. 여러분의 목표를요, 정하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러면은 여러분의 활력을 그 목표에다가 쏟을 수 있고요. 성공은 무엇으로 오게 됩니까? 긴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만 성공은 오게 된대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돌려도 되겠죠? 성공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학교 다니시면서 편안하십니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만 계시고 내일 급식은 뭔지만 궁금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은 아니네요. 여쭤볼까? 최근에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초은 씨?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럼 아직 일단 목표부터 찾으시고. 가은이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 하시는 분. 진혁이하고 현승이는 있지 않았었나요? 일요일에 나와서 현승이는 1시간 40분 풀 수업 들었고요. 진혁이는 1시간 20분 풀 들었잖아요. 그거 고통스러웠죠, 현승아. 이런 거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뭐 강수진 씨처럼 뭐 발가락이 어긋나야만 고통스럽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랑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강수진 씨의 발 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누가 비웃는 거야? 야, 이걸 비웃는다고? 보여요? 혹시 여러분 발이 이렇게 생겼나요? 아예 여러분 발 아주 이쁘실 것 같은데. 강수진 씨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발에서 고스란히 보이지 않습니까? 발등으로 서 있는 게 바로 발레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녀의 발은 못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 강수진 씨의 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마지막 문장 기억하십니까? 성공은 오게 됩니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길고 painful,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서만 나온다라는 거,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게 시험 범위이신 분들은 존 고다드 씨 얘기가 다 나올 거고요. 강수진 씨 얘기가 다 나와서 한 번에 다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limitless입니다. 이 단어 외워놓을까요? 우리 이번에 단어장에서도 전에 했었거든요. 잘 생각해봐봐. 리밋이 제한이야. 제한 없는이지. 그러면 제한 없는은 무한한, 끝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쵸? 이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최근에 단어 하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유한한이 뭐였어? 피니트였잖아. 그치? 그 피니트 앞에다가 뭘 붙였는데? infinite. 이거 뭐야?
무한한.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또 있을까요? 그때 했었어요. 여러분 끝. 끝나다. 그게 영어로 뭐예요? end. 그쵸? 근데 잘 봐봐. 끝 없는 less가 지금 도와주고 있죠? 붙이세요. endless.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 얘들아? 일단 limited를 제가 써볼게요.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한된이란 과거분사 느낌 날죠? 형용사 맞아요. 근데 제한되지 않는 특정한 접두사를 붙이면은 반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finite에 in을 붙여서 반대 단어를 만들었듯이요. limited 앞에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여러분이 알만한 반이어가 뭐가 있을까? 좋았습니다. unlimited고요. 잘했어요. 또 뭐가 있냐면 boundless라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bound가 경계라는 뜻이 있거든요. 경계가 없는 무한한이라는 뜻입니다. 안 적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바로바로 외우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나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시겠지만 했던 수업은 다시 안 합니다. 됐죠? 단어 싸움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너네 시험 아직 안 봐서 모르잖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변형이라고요. 전부 다. 싹 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진혁아. 응. 너무 늦었지. 그치? 가자. Limitless dreaming. 제한 없는 꿈꾸는 것. 뭔 말인 줄 알겠어요? 무제한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승이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제가 지금 과학자가 되는 건 늦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경찰이 되는 건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한하게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부럽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젊음이 부럽다라고 하잖아요. 무한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특권입니다. 누구의 특권이에요? The young.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경찰관이 될 수도 있겠죠. 판사도 될 수 있고요. 교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너무 늦었어요. 판사가 되기엔요. 그렇죠?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거 바로 젊은이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however가 중간에 꼈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꿈들은 are not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는 아니에요. 그게 뭐죠? to be caged. 야 쉽게 외우자 쉽게. 일단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예요. 그쵸? 그럼 수동이 맞고요.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왔습니다. 전치사 나왔어요. 그러면 cage가 동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마 여러분은 cage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뭐 새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을 담아놓는 것을 cage라고 할 거예요. 그쵸? cage의 역할이 뭡니까? 가두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된 거예요. 쉽게 외울 수 있다고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의 꿈들은 이런 건 아니에요. 가두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실현시키실 수 있다고요. 마음속에만 가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데요. 마음속에 가두어진 것은 아닙니다.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고다드 얘기네요. Without, 뭐뭐 없이라는 혹은 뭐뭐 하지 않고 부정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로 잡아버렸고요. 뭐뭐 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을? them은 dreams를 받아두겠죠. 여러분의 꿈을 기록하지 않고 어딘가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적지 않는다면 고다드 얘기 맞죠? 여러분의 꿈을 적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은
end up 하게 될 겁니다. 중요 단어죠. end up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많이 나와요. 보통 뭐 end up ing 이렇게 나와요. 기억해 놓읍시다.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꿈들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얘들아, 난 외우라고 추천해요. 저는 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외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안 외우면은 나은아 해석이 이상하다 윤서야. Nothing more than 뭐뭐보다 더 뭐뭐가 아닌. 뭐야 이게 왜 그렇게 해석해? 가급적 외우라고요. 안 외우면 여러분이 해석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겁니다. Nothing more than only예요. only. 됐습니까? 오로지. 원래 정확하게 지역하면 현승아 뭐뭐보다 더 한 게 아닌 그러니까 고작 이런 의미예요. 하영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꼬인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꼬일 때가 많아요. 주연아. 외우라고요. only. 오로지란 뜻이죠. 맞아요? 여러분의 꿈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초은아? 그 꿈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오로지 와일드 판타지가 됩니다. 와일드 뭐 야생의란 뜻인가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형편없는 조잡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쉽게 외우자 서영아. 여러분 와일드 하면은 야생이라는 의미가 있죠. 야생은 어떻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쵸? 깔끔하지 않죠. 맞죠?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쵸? 투박해요. 맞아요? 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요. 야생의 공상들이 된다? 이상하죠? 조잡한. 됐습니까? 형편없는 공상들일 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아? 적으라는 거예요, 꿈을요. 그쵸? 여러분의 꿈을 어딘가에 적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쓸모없는 공상일 뿐이에요. 고다드 씨를 기억하십니까? 120가지가 넘는 꿈을 다 적었었죠. 110가지 이상을 이루셨습니다. 그쵸? 이게 고다드 얘기고요. Of course, 물론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들을 기록하는 것은 is not enough.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꿈을 적으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꿈들을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강수진 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또한 뭐 해야 합니까? need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부정사 맞죠, 정로야? 여러분은 make,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요, 진여가? a plan,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make every effort. 됐습니까? every 뒤에 단수명사 되어 나오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강수진 씨 내용 아닙니까? 노력하셨잖아요. 그쵸? That enthusiastic effort. 그러한 형용사네요. I 쓰면은 진서야.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은 무엇이 될까요? driving force가 된대요. 이것도 안 외우면 얘들아 운전하는 힘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쉽게 외우면 drive가 운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끌고 가다, 몰고 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어딘가로 끌고 가는 힘. 그래서 이런 걸 원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힘이라고 해도 괜찮긴 하지만 됐어요? 어딘가로 끌고 가는 힘, 원동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몰고 가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얘기했어요.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원동력이 될 겁니다. 됐어요? 노력이 바로 원동력이 된대요. 뭐 하도록요?
to help you overcome. 아까 현승이가 잘 말씀하셨죠? 투부정사 들어가도 괜찮더라. overcome은 극복하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열정적인 노력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뭐 하는데?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됐어요? 여러분이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극복하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다가 어렵죠? 공부하다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그 노력이 바로 원동력이 되어줄 거니까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모두 difficulties를 꾸며주겠네요. 그리고 때 뒤에 challenge 봐봐요. 도전하다라는 동사죠. 일단 조금 있다가 풀어야 돼, 요거. challenge의 원뜻은 도전하다가 아니거든. 좀 이따 풀어야 됩니다. 직역 먼저 할게요. 위치로 전환 가능한 거 맞죠? 주관대 사물이니까.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데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전하는 어려움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한대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요. of achieving your goals. 됐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됐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됐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동력 누가 되어줍니까? 바로 열정적인 노력이 원동력이 되어준다 하면서 끝납니다. 고다드 얘기 나왔죠? 강수진 씨 얘기 나왔습니다. 꿈만 적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챌린지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1번 뜻을 도전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전하다라고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원래 챌린지 여러분 1번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면 좋겠어요. 이걸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챌린지의 1번 뜻은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게 일단 1번 뜻이에요. 이게 도전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게 쓰이는데요. 챌린지는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 챌린지가 명사일 때 그래서 주연아 도전이라는 명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전이라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역경, 고난 야 이런 명사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 도전이라는 명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1번 명사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걸 녹여내면 편하거든요. 봐볼래요? 도전하다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의역해도 된다고. 독해잖아 독해. 그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어려움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야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게 된다고? 말도 안 돼. 넌 못해. 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주는 건 바로 노력이더라. 됐습니까? 그럼 말이 조금 더 풍성해지죠. 도전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따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노력이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YBM 박준원 일과 내용, 격려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누가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만 제가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스테이 해주세요.